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제 베트남을 대파하고 A매치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에도 관중석에선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크리스만 감독을 향해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이 3연승에도 왜 크리스만 감독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여전한 것인지 축구 전문 매체죠. 히든K 류청 편집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기장에 모습 드러내면 뭐 응원의 박수 같은 거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유가 쏟아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두 경기 연속 야유가 쏟아졌고, 물론 바로 전 경기 베트남전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게 어떤 회사든 축구협회든 새로운 인물을 들일 때 조사를 합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알아보는데, 네. 크리스만 감독은 오기 전부터 이제 논란이 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국 대표팀인 독일 대표팀에 있을 때도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 오래 있는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선수생활 이후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축구인인 프란츠 베켄바워 예전에 전 감독도 네. 미국에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할 때 기자들도 그렇고 여론도 축구협회에 대표팀 감독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축구협회는 상주할 것이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한국에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에파, 피파에서 일을 하고 스포츠 매체인 ESP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등 감독이 원격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도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커졌는데, 네. 클린스만 감독도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역풍이 커졌습니다. 이게 축구협회가 크리스만 감독한테 잘못 얘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크리스만 감독이 말을 바꾼 겁니까? 사실 그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에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감독을 돕는 것이 축구협회의 의무다, 임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네. 그 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는 부임 초기부터 계속했다. 감독이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네. 말을 착각하거나 실언한 게 아닌가, 큰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라고 진화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만 감독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국제적인 축구 흐름,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게 표현의 문제인데, 예. 그 자신도 이제 국내에서 K리그를 보러 다니지 않는다, 상주하지 않는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좀 문제가 됐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오히려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이 분명히 해외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해외에 계속해서 상주할 이유는 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대표팀 감독들은 어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2014년에도 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임할 때, 예. 유력한 후보였던 판마르 베이크라는 네덜란드 감독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상당히 명장이었는데, 이분이 A매치 때만 한국에 들어와서 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보면서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내에 상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뒤집었고요. 사실 모든 감독은 대표팀 한국의 상주가 기본이었고, 대표팀 감독 특성상 매일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선수들이 뛰는 K리그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해외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만 감독이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를 보고 선수와 대화를 하고 구단과 대화를 하고 경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감독이 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전례를 미뤄봤을 때, 해외 대표팀 감독을 봤을 때 감독이 매 경기 해외에 가서 경기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감독이 보러 가는 경기가 거의 손흥민이라든가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이렇게 대표팀에서 사실상 주전 선수들을 보러 가는 일은 더 드뭅니다. 네. 사실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은 가끔 보러 가고, 대표팀에 불러볼 만한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으면 보러 가긴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어차피 뽑을 선수들을 왜 보러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린 그냥 우리 대표팀 감독이면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크리스만 감독은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대표팀이 매번 소집되는 게 아니라 경기 3일 전에 이제 소집되기 때문에 네. 지도하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체류할 이유 그리고 입지가 확실한 어떻게 보면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바깥으로 이제 도는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국내에서도 사실 절반의 선수들이 국내파로 이뤄지는데 그쵸. 그 선수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도 많이 보러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뭐 이미 실력이 검증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중에서 정말 재원을 발굴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2024년 1월에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중요한 대회, 이제 한국에도 중요한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변수는 지금까지 주축이 아니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저도 그 목소리는 이성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평가전 끝나고 또 유럽으로 나간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출장을 나가는 걸로 처리가 돼서 그 비용도 다 축구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을 아직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출장이라면 대한축구협회 의논을 한 부분이잖아요. 예. 출장비는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 이제 마인츠 대 미넨,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의 소속팀과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의 경기를 독일에서 보고 미국에 있는 집에 가서 쉴 것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재성 선수나 김민재 선수는 대표팀의 아주 주축이고 이미 그저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가서 확인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이 끝나진 않고요. 그래서 11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K리그 선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축구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감독의 행보, 또 뭐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장으로서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 축구협회 측에서는 뭐 그냥 반겨할 것 같지만은 않은데.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사실 감독은 물론이고 코치까지 정말 예외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코치 중에서도 안드레아스 헤어초코 수석 코치는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축구 해설가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감독만 투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석 코치도 투잡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외적인 계획을 했다면 뭐 운영 방안이라든가 평가 방안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근태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네. 축구협회는 사실 의전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예.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 선임했으니 잘 돕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고 3연승 경기 보면 뚜렷한 전술보다는 선수 개인 역량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던데요. 최근 평가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뭐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새 경기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뭐랄까요? 선수들에게 의존한다고 나오는 평가는 전임 벤투 감독과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꽉 짜여진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는데 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의 손흥민, 미드필더의 이강인, 그리고 수비진의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조금 자유도가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좀 이번에 3연승 하기는 했지만 그 전의 경기를 봤을 땐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예. 전의 경기는 당연히 실망스럽고요. 3연승을 하기 전까지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서도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커졌고 이렇게 선수들을 파악하지 못하고도 해외에서 계속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커졌었는데 예. 클린스만 감독이 2024년 1월에 아시안컵 결과로 평가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아주 완벽한 박수를 받기는 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려 같은 부분을 지우면서 2024년 1월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 형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근무하더라도 우리 성적 좋게 잘 나오면 그럼 또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초반이나 이럴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스타일 유지할 때 우리 대표팀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예. 어쨌든 선수들과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이가 괜찮은 것으로 보이 선수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에서 아쉬움을 안고 좀 떠난 적이 있었는데 예. 미국 대표팀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한국 대표팀 초반에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축구협회라든가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뭐 주위에 있는 뭐 코칭 스태프라든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잘 막으면 성적이 좀 장기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1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11월에 2경기를 하는데 먼저 싱가포르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경기가 없지만 1월 중순부터 아시안컵이 열리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 초에는 아마 현지 친선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1960년 우승한 이후로 아직 63년간 우승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였는데 네. 클린스만 감독은 이 대회에서 증명을 해야 자신의 이제 뭔가 해왔던 말들이나 근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반전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청 히든K 편집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국제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기후